안녕하세요. 팩토리 고양이 생활편의 이양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도둑고양이, 길고양이입니다. 자, 여러분, 길에서 사는 주인 없는 고양이들을 그동안 길거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길거리를 떠돌고 배회하는 고양이들 봤을 때 뭐라고 부르세요? 도둑고양이? 아니면 길고양이? 네,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셨어요? 처음에 딱 길에서 사는 고양이를 보셨을 때 도둑고양이다 라고 하진 않으셨나요? 보통 우리에게 딱 인식이 되어 있는 표현은 도둑고양이입니다. 길고양이라는 표현은 생긴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또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지는 정말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이제 TV나 신문 이런 곳에서도 길고양이라는 표현보다는 도둑고양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고 또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고양이를 정말 도둑고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고양이 앞에 도둑이라는 굉장히 안 좋은 단어가 붙잖아요. 길에서 사는 개들은 유기견이나 또 산이나 이런 야생에서 사는 개들은 들개 이렇게 부르면서 왜 고양이는 들고양이나 유기묘가 아닌 도둑고양이로 불리고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과 또 안타까움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도둑고양이라는 이름 자체에 도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굉장히 안 좋은 편견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편견 때문에 고양이는 해롭다, 고양이는 뭘 훔쳐먹는다, 또 고양이는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한다 이렇게 더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식이 이제 적대적인 시선을 가지도록 영향을 주고 그게 더 나아가서 괴롭히거나 학대 등으로 이제 이어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고양이가 자연적으로 사람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학대나 괴롭힘을 당한 그런 경험으로부터 사람을 의식적으로 이제 경계를 하게 되고 또 알게 모르게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이제 헤집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비둘기 사냥 같은 걸 해서 좀 보기 안 좋은 경관을 만든다거나 그런 행동을 하거나 심하면 이제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이고 또 공격을 하는 행동까지 흔하진 않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고양이는 해로운 동물이다. 공격성을 띠는 나쁜 동물이다. 그래서 더욱더 도둑고양이라는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인식과 영향이 돌고 돌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도둑고양이라는 표현보다는 길고양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부터 길고양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길고양이는요, 2015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만 약 20만 마리, 전국에는 약 100만 마리 정도 있다고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렇지만 동네마다 한두 마리씩은 꼭 길고양이가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예상할 수 있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있는 항목인데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된 길고양이는 구조 및 보호조치 제외 동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중성화를 해서 포획장소에 방사된 길고양이는 말 그대로 길 자체에서 얘네들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길 자체가 이 고양이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따로 구조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들이 사는 그런 도시나 주택지들을 그냥 길고양이의 서식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도둑고양이가 아니라 당당하게 길에서 사는 길고양이라고 표현이 돼야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길고양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산이나 들, 또 시골 같은 곳에서 사는 고양이들보다는 아무래도 우리와 같이 도시에 사는 그런 길고양이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고,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라 그 도심에 사는 고양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도심이다 보니까 당연히 먹이나 물을 구하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산이나 들 같은 데서 사는 고양이들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조그만 야생동물 같은 것도 당연히 적을 거고요. 오히려 쥐나 비둘기 같은 걸 사냥할 수는 있겠지만 사냥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요. 또 쓰레기나 상한 음식 같은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더욱더 이러한 상황이 심각해지는데요. 앞서 말한 그 먹이나 물을 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추위까지 오다 보니까 물도 얼게 되고, 또 너무 추워서 이제 지낼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동사하거나 또 아사하는 고양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각종 질병이나 위생 문제도 있는데요. 고양이에게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먹던 것을 먹고 또 굉장히 더러운 것들을 먹다 보니까 고양이가 병에 걸리고, 또 이제 고양이 자체도 많이 더러워지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한 결과 이제 길고양이의 수명이 집고양이보다 훨씬 적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집고양이의 수명이 평균 15년에서 20년인데 비해서 길고양이의 수명은 1에서 3년 정도로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도심에 사는 고양이들은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사고까지 고려하면은 이런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게 길고양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길고양이들이 일으키는 문제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람들이 이제 길고양이를 싫어하고 좀 꺼리는 이유가 일단은 제가 3가지로 추려봤는데 소음, 악취, 그리고 공포심이나 불쾌감 조성입니다. 일단 발정기 때 고양이들이 아기가 우는 것 같이 굉장히 응앙 하면서 굉장히 크게 울죠. 특히 밤에 자야 할 시간에 굉장히 큰 소리로 구애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시끄럽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고양이가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영역 다툼을 할 때 서로 이제 다투는 소리가 들려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악취인데요. 고양이들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뒤져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음식물 냄새가 나니까 그걸 뒤지는데 쓰레기 봉투가 훼손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다 터져서 거기서 또 냄새가 나고, 또 그런 음식을 먹은 고양이들이 이제 용변을 보면 거기서도 이제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제 악취가 난다는 게 또 다른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고양이 그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고양이가 원래는 이제 혼자 다니지만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무리지어 다니는 경우도 꽤 있어요. 같이 먹이를 구하고 같이 체온을 나누면서 자고 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몰려다니면 또 무섭기도 하고 불쾌감을 조성할 수도 있죠. 또 밤에 아무래도 고양이가 야행성이다 보니까 밤에 갑자기 나타나면 깜짝깜짝 놀라고, 또 이제 차 후레쉬 라이트나 그런 것에 비치면 고양이 눈이 번쩍하고 레이저를 쏘는 것처럼 빛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또 놀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길고양이들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를 위해서 먹이를 주는 경우 이러한 사람과 길고양이 간의 이제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되는데요. 앞서 말한 소음이나 악취 문제, 또 불쾌감이나 공포감 문제에 더해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일단은 이제 개체수가 증가를 하겠죠. 굶어 죽는 일이 적어지고, 또 그렇다 보니까 번식력이 강해져서 개체수는 증가하는데 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이제 또 먹이는 또 부족해지고, 그러면 또 먹이를 또 줘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또 반복이 되고요. 또 이런 먹이를 줄 때 먹이 그릇이라든지 쓰레기, 또 배설물 등을 제때 처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이를 줄 때 이렇게 그릇에 주는 경우에 이 그릇이 여기저기에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게 쓰레기인 줄 알고 그냥 막 버리면 또 갖다 놓고, 또는 이제 이런 플라스틱 그릇이나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사람이 쓰던 스티로폼 용기라든지 일회용 그런 컵라면 그릇 같은 거, 그런 거나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 같은 데다가 주면은 또 이제 쓰레기로 결국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급식소 주변에서 이제 먹었으니까 용변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 급식소 주변에 배설물 등에서 나는 또 냄새나 또 이 배설물 자체를 처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경우, 또 주지 않는 경우, 그냥 길고양이 있는 자체에서 일단 사람들과의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이제 봤을 때 한 4가지 정도 거론이 돼요. 구조 및 분양이 있고, 유기동물 보호소, 그 다음에 TNR, 급식소 운영,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구조 및 분양은 그 말대로 이제 길고양이들을 길에서 구조해서 다른 잘 키워주실 분한테 분양을 하는 방법이에요. 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유기묘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유기묘는 아시죠? 버려진 고양이죠, 길에. 그러니까 원래 키우다가 어떤 분에 의해서 집에서 이제 키워지다가 부모님 버렸거나 혹은 집을 나왔는데 길을 잃어버렸다거나, 이런 애들이 이제 유기묘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길에서 살던 고양이가 아니기 때문에 길에서 살 수 없으니까, 원래 가정에서만 살던 고양이잖아요. 갑자기 집에서 살던 애가 야생에 나왔다고 갑자기 막 밖에서 먹이를 구해서 먹고, 또 그 많은 연옥 다투면서 살아남고 이럴 수가 없어요. 밥을 주면 먹고, 항상 물이 있던 곳에서 생활을 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던 곳에서 생활을 했던 아이기 때문에 야생에서의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버려졌다는 것은 이 아이에게는 곧 이렇게 죽음을 뜻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야생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길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구조를 분양하는 게 맞지만, 아까 길고양이 그 동물보호법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동물시행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길고양이는
길 자체를 이제 이 고양이의 서식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얘를 구조해서 분양시키는 것보다는 이 자체를 삶의 터전으로 인정을 해주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것이 좀 더 맞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길에서 이제 갓 태어난 아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길에서 살도록 냅두는 것보다는 구조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서 집에서 안전하게 키우는 것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겠죠. 근데 길에서 살던 아이들은 오히려 길이 삶의 터전이고 또 항상 그러니까 집에 적응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야생의 습성도 남아있고 좀 답답해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 및 분양만이 완전한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기동물 보호소에 연락을 해서 이제 얘네들을 신고를 해서 포획해서 잡아가면 거기서 이제 수용돼서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유기동물 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유기된 동물을 위한 보호소인데요. 이 고양이가 유기되는지 안 되는지 구별하는 거는 유기된지 진짜 며칠 안 되지 않은 이상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품종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얘는 족보가 있는 고양이 같은데 왜 길에 있지? 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길고양이들은 거의가 이제 코숏이죠. 우리나라 토종 고양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유치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유기동물 보호소에 간다고 해도 보호되는 것은 며칠 되지 않고요. 사실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유기동물 보호소에 연락을 하는 것을 사실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좀 꺼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무엇냐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그래서 가장 이제 안전하고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방법이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TNR과 급식소 운영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개는 이제 같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요. 먼저 TNR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TNR은 이제 포획, 중성화, 방사의 영어 단어죠. trap, neuter, 그리고 return이라는 세 단어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TNR이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길고양이들을 포획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길고양이 전용 덫이 있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길고양이를 덫으로 포획을 해서 이 아이들을 중성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포획했던 곳에서 방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양이들이 잡혔다가 중성화가 돼서 돌아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급식소를 운영을 하면 무작정 먹이를 주게 되면 개체수가 증가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먹이 문제라든가 그런 먹이 그릇이라든가 쓰레기, 고양이 배설물 문제 이런 게 마구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막기 위한 거죠. 고양이 개체수를 일단은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중성화를 하게 되면 고양이가 새끼를 베는 일이 없고 또 중성화를 한 고양이는 어느 정도 성격이 또 온순해지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길고양이들 자체가 새끼를 1년에 최대 4번까지 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1년에 2번 새끼를 낳는 고양이도 많고요. 특히 길고양이들은 중성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는 고양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고양이 하나만 임신을 해도 새끼 고양이가 3-4마리가 태어나니까 굉장히 개체수 증가가 빠르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해서 방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TNR이고요. 이 TNR 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해결 방법으로는 TNR과 같이 하는 급식소 운영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 닥터먼치킨 캐터리의 고양이 또는 여러분이 키우시는 그런 집고양이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길에서 사는 도둑고양이가 아닌 길고양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거나 좀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해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일단 도둑고양이가 아니라 길고양이라는 점. 그리고 이 길고양이는 유기묘랑은 조금 다르다는 점. 그래서 길을 삶의 터전으로 잡고 살아가는 아이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일단 길에서 사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길에서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일단 먹이나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또 여러가지 질병이나 위생 등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길고양이들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악취도 발생하고 소음도 나고 또 여러 가지로 불쾌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 또 이 길고양이들이 불쌍해서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먹이를 주게 되면 또 개체수가 증가해서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가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런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TNR과 급식소 운영이라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TNR이라는 것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길고양이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특히 TNR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룰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길고양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조금 더 여러분의 고양이만 사랑하는 것보다는 다른 밖의 고양이들도 한 번쯤은 생각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겨울이고 또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달이잖아요. 12월이니까 또 우리 함께하는 이웃들의 길고양이들을 포함시키는 거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한번 길고양이들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펫톨릭 구독 신청을 안 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좀 더 빠르게 펫톨릭 영상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진짜로 갈게요. 안녕, 뿅!